안녕하세요. 투데이안경 코리아마켓 손유빈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수진입니다. 네, 현재 포스코홀딩스의 실적이 발표가 됐습니다. 이 부분 잠시 후에 확인을 조금 더 짚어드릴 텐데요. 지금 보시면 매출이 19조 원, 그리고 영업이익이 1조 2천억 원으로 연결 잠정 실적 발표가 됐습니다. 자, 오늘 시장을 조금 더 보겠습니다. 중동 지정학적 위기가 고조가 되고 미국의 국채 10년물은 5%에 근접을 했습니다. 그야말로 글로벌 금융시장이 살얼음판을 걷고 있는데요. 국내 증시도 추풍 낙엽이었습니다. 코스닥은 8개월여 만에 장중 790선이 무너졌는데 다가오는 21일부터 윤 대통령의 사우디와 카타르 국빈 방문 소식이 전해지면서 네옴시티 관련주를 비롯해서 선별적인 종목들이 장 막판에 급등하는 흐름을 보여줬죠. 네, 윤 대통령이 모레부터 사우디와 카타르를 4박 6일 동안 국빈 방문할 예정이란 속보가 전해지면서 관련주들이 들썩였는데요. 사우디 순방에는 150여 명, 카타르 순방에는 80여 명의 기업인이 동행할 예정으로 알려지면서 장 막판 한미글로벌, 히림 같은 네옴시티 관련주들이 튀어오르면서 고점 부근에서 마감했습니다. 관련주들의 움직임, 시간의 거래 동향에서도 자세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 중동과 미 국채 금리의 불확실성에 갇히며 참 힘든 하루였는데요. 투데이안경 코리아마켓 첫 번째 이슈픽의 주인공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예상은 했지만 이 정도일 줄이야. 계속되는 차량 가격 인하 정책으로 수익 악화가 예고된 테슬라였지만 시장이 예상치까지 밑돈 성적표를 내놓으면서 시장은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투데이안경 이슈픽 첫 번째, 테슬라 예고된 어닝 쇼크입니다. 테슬라의 3분기 순이익이 18억 5,30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44% 감소한 가운데 조정 주당 순이익은 0.66달러를 기록하면서 예상치인 0.73달러를 밑돌았습니다. 이에 테슬라 주가는 4%대 급락에 이어서 시간 외에서도 하락세를 면치 못했는데요. 테슬라의 어닝 쇼크까지 겹치며 2차 전지의 조정폭 더욱 깊어진 하루였죠. 네, 에코프로는 3% 가깝게 하락하며 80만 원 선을 방어하지 못했고요. 에코프로 BM도 4% 파란불로 동반 약세로 마감했습니다. 포스코홀딩스도 5거래일 연속 하락세로 다시 50만 원 선을 내줬는데요. 반면 2차 전지 전장 부품 기업으로 오늘 코스닥 시장에 입성한 신성 ST는 상장 첫날 50% 상승하면서 마감했습니다. 2차 전지 이슈에 이은 투데이안경 이슈픽 두 번째 주제는요. 네, 투데이안경 이슈픽 두 번째, 미군 기지 드론 피습, 중동 확전 우려입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하마스 충돌로 중동 내 반미 정서가 고조가 되면서 이라크 미군 기지에 드론 피습이 발생했습니다. 주변국으로 확전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방산과 드론 관련주들로 이목이 쏠렸죠. 네, 어제 시간의 거래에서 드론주 특징적인 흐름을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드론 대표주로 제이시언 시스템이 부상하며 상한가로 마감을 했고요. 퍼스텍, 네온테크 등 관련주들이 일제히 오름세를 보여줬습니다. 중동 확전 우려에 주목받는 드론 관련주, 불확실성에 따른 변동성에 유의하시면서 탄력적으로 대응하셔야겠습니다. 네, 투데이안경 이슈픽 종목 2차 전지와 드론 관련주 가운데서 뜨거운 관심 받고 있는 포스코홀딩스와 신성 ST, 퍼스텍 그리고 제이시언 시스템입니다. 자, 이 종목들 투자자 여러분 매수하셨나요? 매도하셨나요? 아니면 아직 고민하고 계신가요? 종목들의 최적화된 매매 타이밍을 포착해보는 매도의 기술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종목별 최적화된 매매 타이밍을 포착해보는 매도의 기술, 투데이안경 이슈픽 첫 번째, 테슬라 예고된 어닝 쇼크 2차 전지 울상입니다.
테슬라가 시장 예상치를 하회하는 어닝 쇼크 실적을 내놨습니다. 가격 인하 정책을 펼치면서 순이익이 급감을 한 건데 테슬라 측은 올해 생산 목표에는 변동이 없다라고 밝히기는 했지만 여기에서 우려되는 부분은 마진 악화입니다. 자, 테슬라의 지속되는 가격 인하 정책, 국내 2차 전지 업계에는 어떤 영향을 좀 미치게 될까요? 홍희진 파트너님. 일단은 지금 테슬라가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전 세계적으로 인기가 가장 많은 사실 전기차잖아요. 근데 이제 중국 지역에서 제일 많이 팔린 게 이제 비아디 전기차고, 그래서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게 중국 업체고, 그 다음에 이제 테슬라인데 인기가 사실 상당히 좀 많다라는 건 굉장히 좀 큰 장점이고 그동안에 그로 인해서 프리미엄이 많이 좀 붙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좀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지금 수익 구조가 조금 차이가 있는 건 뭐냐면 최근에 이제 테슬라도 실적이 생각보다 좀 좋지 않았는데 이게 의도적인 정책이다라고 하면 사실상 우리가 뭐 걱정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배터리나 이런 어떤 소재단의 어떤 기업들은 사실상 중요한 게 가격 연동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소재, 셀, 그다음에 완성차까지 이제 이렇게 어떻게 매출 구조가 지금 나타나는 그런 상태에서 중요한 건 이제 소재단이죠. 그러니까 소재단 같은 경우 우리가 이제 뭐 양극재 업체들, 근데 양극재 업체들 같은 경우는 광물 가격의 어떤 변동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리튬 가격이 빠지면 전에 사놨던 리튬이 현재 가격으로 봤을 때는 싸게 팔리는 효과이기 때문에 마진이 축소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물론 이제 반대의 케이스도 가능해요. 리튬을 싸게 내가 지금 구입해 놨는데 이 싸게 구입한 걸 나중에 비싸게 팔 수 있으면 오히려 그 효과가 배가 될 수 있는 상황들도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이 장점이 될 수도 있지만 현재는 바닥이 아직 어딘지 모른다라는 게 리스크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최근의 흐름을 보시면은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역사상 최대 실적이 지금 나왔지만 근데 지금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작년보다 지금 반토막 이상 넘는 실적의 악화가 좀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결국 소재단이 가격 민감도에 굉장히 크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셀이고 그다음에 자동차인데 근데 이제 완성차가 판매가 예상보다 좀 저조하다면 이런 어떤 셀 업체들의 흐름도 좋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테슬라의 어떤 실적 악화는 사실 그렇게 호재거리는 아니죠. 다만 이번에 올해 180만 대를 판매하겠다는 목표가 과연 목표치 달성이 가능할 거냐라고 봤을 때 현재 3분기까지는 130만 대를 팔았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50만 대를 더 팔아야 지금 그게 지금 목표가 달성이 될 수 있는 건데 과연 이게 4분기에 가장 많이 팔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을지는 제가 좀 미지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리스크 요인은 아직까지 조금 더 확인할 것들이 분명히 조금 남아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테슬라가 이제 어닝 쇼크를 보이면서 2차 전지주들이 일제히 하락세를 보였는데 뭐 2차 전지가 아직 방향을 잡았다라고 뭐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좀 어느 정도 하방은 확보를 한 것 같다라고 보는 시각도 있었는데 이제는 좀 모멘텀이 없는 기간 조정이 이어진다라고 봐야 할지 아니면 앞으로도 조금 추가 가격 조정을 염두를 하고 대응을 해봐야 될까요, 파트너님? 네, 일단은 뭐 제가 보기에는 기간 조정 지금 들어가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가격 조정도 일정 부분 나왔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여기에서 가격에 대한 부분이 내려와 있는 상황, 특히 이제 양극재 소재에 대한 부분들이죠. 뭐 하나 예를 들자면은 뭐 에코프로를 보면 알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150만 원 넘게 움직였었던 주가가 지금 79만 원대역으로 내려왔으니까 가격 폭에 대한 부분의 조정은 많이 있는 것으로 판단이 듭니다. 다만 근데 추가적으로도 조정이 있을 건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 부분에서는 제 생각으로는 조정 기간 더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가격에 대한 부분도 좀 더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실적적 부분이 기대에 못 미친다는 얘기가 너무 크게 나오고 있고 투자자들의 심리에 굉장히 어필을 하고 있어요. 좀 불안하게 만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여기에 신용 물량도 많이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외국인의 매도도 꾸준히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공매도 물량에 대한 부담감 이런 것들도 시장에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2차 전지 전체적인 부분의 불안감으로 작용하는 거죠. 여기에 주가 지수까지 뭐 오늘 많이 등락이 있는 상황이고 내린 그런 여건이기 때문에 불안감을 훨씬 더 가중되는 것으로 판단이 듭니다. 이거는 전체적인 시장에 대한 부분이고요. 이제 그 안쪽에 들어가서 보면은 중국산 배터리입니다. 중국산 리튬 인산철 배터리죠. LFP 배터리가 지금 뭐 우리나라에 수입되는 부분이 110%가 넘었다. 이렇게까지 얘기가 나와요. 굉장히 많은 수입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만큼 기술력이 많이 올라왔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15분 충전해서 700km를 달린다? 이거는 캐틀, 중국의 CATL에서 얘기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아 자동차의 레이, 뭐 니로, 아니면 뭐 토레스 이런
자동차에 전기차 들어가는 부분에 중국산 저가 배터리가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고 이 부분으로 가격 단가를 낮추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경쟁이 너무 심하다라고 생각이 들 수 있겠죠. 그렇다면 현재의 가격 대역에서는 추가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의 기간적 부분을 더 봐야 되는 거고 가격도 부담스럽다. 네. 다만 여기에 하나 더 적용을 시킨다라고 한다면 전기차에 대한 판매량이 줄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부분이 어렵게 만드는 그런 상황이라 저는 조정 기간이 조금 더 이어질 것으로 판단이 듭니다. 아, 네. 뭐 전기차 판매량도 좀 둔화가 되고 뭐 테슬라의 어닝 쇼크까지 더해지면서 분위기가 지금 냉각이 됐습니다. 자, 2차 전지주 가운데서 포스코홀딩스 그리고 신성 ST를 이제 두 분께 여쭤보도록 하겠는데 지금 두 분의 사인을 먼저 보겠습니다. 자, 두 분이 다 엇갈렸는데요. 홍혜진 파트너께서는 다 고사인 주셨고 신학수 파트너께서는 다 스탑 사인을 주셨는데 방금 전에 실적이 나온 포스코홀딩스부터 한번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금 실적이 작년 이익 대비해서는 33% 지금 증가를 했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도 시장의 컨센 대비해서는 소폭 조금 상회를 하면서 나타났거든요. 자, 홍혜진 파트너께서 지금 고사인 주셨는데 이 실적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시는지 그리고 고사인 주신 이유에 대해서 한번 좀 여쭤볼까요? 일단은 포스코홀딩스가 예상된 어떤 실적을 나타냈다라는 건 사실 좀 호재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호재가 나타났다 그래갖고 주가가 여기서 이제 V자로 급반등할 거냐? 또 그거는 좀 아니기 때문에 시장에는 어떤 이런 부분들을 무시할 수 없다라는 거. 다만 이제 포스코홀딩스가 갖고 있는 체력은 확실히 강하구나라는 걸 좀 다시 느낄 수 있는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증권사의 어떤 전망치가 사실 계속 낮아져서요. 1조 1,000억 원 밑으로도 이야기가 좀 나왔거든요. 근데 네. 사실 1조 2천억 나왔으면 예상보다 사실 컨센보다는 낮지만 최근에 예상했던 부분보다는 조금 나은 수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어려운 구간에서 좋은 실적이 좀 달성이 됐기 때문에 사실상 포스코가 갖고 있는 어떤 강점은 확실히 좀 증명이 돼가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제가 볼 때는 지금 뭐 사실상 실적이 좋다라는 건 당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 물론 악재는 아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큰 호재로 좀 받아들이진 않겠지만 시장이 어느 정도 조금 안정되고 하게 되면 오히려 좀 탄력적인 모습도 저는 좀 기대해 볼 수 있을 만한 그런 요인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제 매출액 같은 경우는 컨센을 소폭 하회를 했고 영업이익은 이제 컨센 대비해서 이제 높게 나왔습니다. 자, 신학수 파트너께서는 지금 스탑으로 경계 사인을 주셨는데 뭐 실적에 대한 뭐 간단한 좀 평가와 또 추가 조정을 조금 염두를 해야 된다라는 의견이신지 한번 여쭤볼까요? 네, 일단은 뭐 포스코 홀딩스의 현재의 가격을 좀 더 직시해야 되는 것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봐요. 47만 7천 원, 76만 4천 원까지 올라왔다가 밀렸기 때문에 많이 내렸다라고 생각하는데요. 47만 7천 원과 76만 4천 원, 76만 4천 원은 그만큼 가격에 대한 부분이 선반영됐다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이고 기대감이 많이 작용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지금 영업이익이 좀 잘 나온 그런 여건이지만 현재의 가격 대역에 봤을 때는 가격 자체적인 부분이 이 부분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 아닐까라고 생각이 저는 더 듭니다. 네. 특히 스탑 사인을 준 그 여건에서는 외국인과 기관들이 계속적으로 매도를 하고 매도세에 대한 여건이 추가적으로 나오는 상태에서 부담감이 있다라고 저는 볼 수 있고요.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4개월 동안 6조 원 가까이 팔았습니다. 6조 원 가까이 팔았으니까 더 안 판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거든요. 주가가 고평가돼 있고 현재의 가격보다 위에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그리고 불리하다라고 생각하면 매도가 나오는 게 수순일 겁니다. 공매도도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그래서 주가는 주가 현재 상황에서는 상승은 내림폭은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 내림폭이 크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수급에 대한 부담감이 더 큰 상태 아닐까. 그래서 현재 상황에서는 관망하는 게 맞지 않을까. 갖고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반등에 대한 여건을 이용을 해서 물량을 줄이는 그런 전략적 부분이 필요하겠지만 신규로 추가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부분 부담스럽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조금 불안정한 수급 때문에 지금은 경계의 사인을 주셨다라고 좀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이제 실적이 발표된 것을 두고 홍희진 파트너께서는 그래도 포스코홀딩스의 그 단단한 체력을 좀 확인을 해줬다라고 좀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간은 좀 테슬라 어닝 쇼크와 더불어서 또 3분기 실적에 대해서 증권사가 좀 어두운 전망을 내놓으니까 오늘 또 더 많이 빠진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 조금 투자자들이 그럼 주가의 반전 카드를 기대를 한다면 어떤 부분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사실상 내용 자체는 뭔가 새로운 게 없습니다. 사실 올해 초도 그렇고 작년에 포스코홀딩스가 굉장히 좀 잘 갔죠. 올해 초 7월 달만 하더라도 주가가 이제 엄청나게 신고가를 좀 기록을 하면서 좋은 흐름을 좀 나타냈습니다. 이제 그 이유는 2차전지 소재단의 어떤 성장 기대감이었거든요. 이런 측면에서 이제 보면은 이런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이 없어졌느냐 이제 그런 건 아닌데 이게 중요한 거는 시장 변동성이 굉장히 좀 커지고 있는 시점에서 그 시장 변동성이 극대화된 이유 자체
자체는 결국에는 금리에 따른 어떤 영향들이 상당히 컸다라는 거고요. 외국인들의 이탈이 가속화됐다라는 거죠. 국내 네. 시장에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면 결국에는 시장 분위기고 수급 문제도 저는 상당히 좀 크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결국에는 경쟁력 있는 기업은 시장 분위기가 좋아지면 다시 그 사이즈를 키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 좀 된다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지금 근데 이제 글로벌 증시에 따른 어떤 매크로 이슈로 봤을 때는 네. 우리가 딱 봤을 때 정치 이슈가 한 번에 하루 아침에 풀릴 것 같은 어떤 느낌의 이슈들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계속 뭔가 해결되는 것 같으면 하나가 맞고 해결되는 것 같으면 하나가 맞고, 그러니까 자꾸 악재가 좀 튀어나온 상태에서 과연 이게 한 번에 풀릴 것이냐, 이제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면 결국 지수가 올라오게 되면 같이 상승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좀 갖고 있긴 하지만 제가 볼 때 그래도 불행 중 다행이다라고 좀 생각하는 건 뭐냐면 본업이 있죠. 본업. 네. 그러니까 철강업에 대해서는 사실상 실적이 굉장히 좀 양호한 것 같아요. 그다음에 최근에 철강석 가격이나 이런 것들도 어느 정도 좀 하반 경제 지수를 좀 보여주고, 그다음에 중국 정부도 지금 경제를 좀 살리려고 하는 의지는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중국의 철강 수요가 굉장히 많고 탑이기 때문에 중국의 경기가 살아나고 부동산 시장이 조금 어느 정도 올라오는, 그러니까 이거는 뭐 V자를 의미하는 건 아니고요. 바닥이 조금은 안정돼 있는, 그러니까 다져가는 그런 모습들만 좀 나타나준다면 네. 관련된 종목들의 어떤 기대감도 한껏 저는 좀 있을 거다라고 좀 생각을 하기 때문에요. 네. 현재는 그런 것들은 오히려 하반 경기성을 좀 나타내줄 수 있는 이슈들이 아닌가, 그렇게 이야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포스코홀딩스를 2차 전지주로만 또 우리가 보는 경향이 있는데 사실은 이제 본업이 철강이기 때문에 중국의 경기 부양으로 또 부동산 시장 활성화 정책이 나온다고 하면 또 끌어줄 수 있는 부분도 좀 있다라고 말씀 주셨는데, 그러면 홍의진 파트너께서는 지금 혹시 뭐 추가 매수로 저점을 조금 낮춰보는, 나의 평단을 낮춰보는 그런 전략도 유효하다라고 보실까요? 추가 매수의 관점이 과연 내가 갖고 있는 비중이 어느 정도냐에 따라 좀 다를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볼 때는 신규 매수도 사실 저는 그렇게 부담스럽진 않습니다. 이거 왜 그러냐면 지수가 오늘 많이 빠졌고, 그다음에 근데 포스코 홀딩스뿐만 아니라 지금은 우리가 이야기하는 예를 들어서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시가총액 상위 50 위 안에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요, 지수가 어느 정도 조금 하반 경직성은 닿고 반등을 했을 때 저는 반등이 빠를 거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과연 그 반등이 언제 나올 거냐가 지금 핵심적인 부분이고, 현재 위치에서 지수가 오를 거냐 가장 좀 중요한 핵심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이제 21선까지의 반등은 좀 나타날 수 있을 걸로 보여져요. 그러니까 21선이라면 현재 위치에서 주가는 한 10% 정도 위로 올라올 수 있을 수치인데, 근데 올라갔다가 돌파가 과연 될 거냐는 약간 그 부분들은 확인할 것들이 아직 많기 때문에 현재는 기술적 반등 정도의 의미를 좀 갖고 어떤 전략을 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 말씀드린 네. 대로 비중이 너무 크시다면 이거를 계속 추가 매수하는 그런 전략은 좀 옳지 않고요. 아예 없었다면 가볍게 들어갔다가 이거 조금 안 좋은데, 그리고 그때 손절을 좀 가볍게 해볼 수 있는, 아니면 조금 더 기다릴 수 있는 그런 전략은 조금 괜찮겠지만 이게 거의 내가 비중이 많은 상태에서 막 계속적으로 비중을 키워갈 수 있는 그런 전략은 좀 올바르지 않은 게 아닌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시장이 불안하다 보니까 한 종목에 너무 리스크를 좀 두지 말자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신학수 파트너께서는 지금 이제 스탑 사인 주셨잖아요. 그럼 네. 어떤 선을 기준으로 좀 대응을 해봐야 될까요? 일단은 그 선자처적인 부분에서 이 반등이라는 여건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저는 물량을 좀 줄이고 싶다라는 얘기부터 먼저 드리고 싶고요. 실제 그 홍의진 대표가 얘기한 것처럼 철강 산업에 대한 부분은 괜찮아요. 그렇지만 현재의 가격, 포스코 홀딩스에 대한 가격은 철강 산업뿐만이 아니라 2차 전지에 대한 이견적 부분들, 이런 쪽 부분까지 올라온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저는 여기 차트가 나왔는데요. 저 맨 밑에 있는 선이 1년선이거든요. 1년선. 1년선이라는 것은 1년의 가격의 평균 가격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1년선이 이 부분이 그 지지 라인으로 형성됐을 때에 그 여건에서 매매를 하는 게 좋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매매를 한다라고 네. 한다면 지지력이 확실하게 나올 수 있는 부분까지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지지력이 나온 이후에 반등력이 나오고, 반등력이 나온 상태에서 주가에 대한 부분을 이끌어가야 되는데, 아마 그때가 되면 오히려 포스코 홀딩스보다 훨씬 더 유리한 종목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성장주에 대한 개념, 그리고 성장에 대한 여건으로 추적하는 게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포스코 홀딩스는 원체 좋은 주식이니까 장기 투자하는 그런 측면으로 봐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뭐 종목에 대해서는 두 분 다 이제 뭐 좋은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어쨌든 좀 보수적으로 보자라는 게 이제 또 두 분의 또 공통된 의견으로 지금 깔려 있습니다. 자, 신성 ST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2차 전지 전장
부품 기업이죠. 오늘 코스닥에 입성을 했는데 상장 첫날 80%까지 오르다가 50% 정도로 이제 상승폭을 축소를 하면서 거래를 마쳤고 여기에서도 이제 두 분의 사인은 고와 스탑으로 좀 엇갈렸습니다. 자, 신학수 파트너께 먼저 좀 여쭤보겠는데 신성 ST에 스탑을 주신 이유는 뭘까요? 일단은 그 회사는 참 괜찮은 그런 상황이에요. 상장됐다라는 그런 측면에서는 충분하게 경쟁력이 있다라는 평가를 하고 있고요. 뭐 경쟁도 수요 예측이 583대 1 그리고 일반 청약이 1,891대 1이니까 굉장히 몰렸습니다. 그래서 12조 원이라는 큰 돈이 몰렸고요. 자동차, 전기 자동차, 에너지 장치 이쪽에 이 배터리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죠. 핵심 부품을 제조하는데요. 성장 기대감이 상장할 때 초기에 다 반영되는 그런 상황이 있어요. 그래서 주가 자체적인 부분이 올라와서 출발하는 상황이거든요. 물론 추가적으로 더 올라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그 부분에서는 훨씬 더 큰 재료적 요소가 있어야 되는데 2차 전지 관련되어 있는 요건이 지금 현재 시장이 그렇게 녹록하지 않은 그런 상황이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상황에서는 추가적으로 사는 그런 상황은 아니잖아요. 오늘 상장돼 있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청약한 부분에서 갖고 있는 물량이다라고 한다면 현금을 만들어내는 것, 차익을 실현하는 게 유리하지 않을까. 그리고 신성 ST가 좋은 그런 종목이니까 나중에 안착이 돼서 움직일 때 그때 다시 접근하는 이 전략적 부분이 필요하지 네.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선은 지금 이익을 실현을 하고 시장이 조금 더 안정화되면 그때 다시 보자. 그쵸. 자, 홍희진 파트너께서는 지금 고사인 주셨는데 어떤 이유일까요? 일단 요즘에 신규 상장주가 사실 되게 무섭습니다. 근데 이제 기대감도 좀 많이 지금 심어주는 업종, 그러니까 종목군도 지금 신규 상장주인 것 같은데 중요한 건 사실 고사인 드린 거는 추세적으로 무조건 올라간다라는 그런 이야기보다는요. 사실상 지금 퓨릭 같은 경우도 어저께 상장하고 오늘 상승했다 좀 밀리긴 했지만 네. 어느 정도 시세는 좀 단기적으로 내보내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보통 유통 물량이 40에서 50% 정도 나오는 종목 같은 경우는 그 빠지는 길이가 조금 큰 경우들이 좀 많은데요. 동사 같은 경우는 공모가가 26,000원이고요. 그다음에 현재 오늘 종가가 39,000원. 그다음에 지금 오늘 고점이 47,000원 정도 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유통 물량이 19%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유예수가 아직 걸려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이런 어떤 변동이 조금 더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땐 한 번에 꺼지기보다는 조금 더 움직임이 나타나면서 빠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업종이 되든 시장이 올라오면 대표 업종들은 반등이 전 같이 나타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오늘 에코프로 그룹주 같은 경우도 지금 오늘의 흐름이 그렇게 나쁘다라고 생각은 안 하기 때문에 네. 현재 위치는 이런 2차 전지의 어떤 반등이 나오면 같이 상승을 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고고 이거는 추세적인 의미가 아니다라는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신학수 대표님께서 이제 스탑 사인을 주시기는 했지만 이 회사 자체는 좋은 회사다라고 그쵸.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면은 이제 동일 업종 내에서 뭐 경쟁력이라던가 시장 점유율 그리고 뭐 앞으로 성장성 이런 부분은 어떻게 될까요? 성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판단을 해요. 전기차 시장 자체가 지금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건 맞고요. 다만 이제 최근에 전기 자동차가 좀 덜 팔린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서 그런 거지 지속적인 성장에 대한 부분은 이견이 없이 봐야 돼요. 사실 전기차 시장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은 에너지 저장 장치 ESS 장치라고 얘기하거든요. 이 저장 장치의 확장력은 훨씬 더 크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독일 같은 경우에는 각각의 이 가정마다 ESS 장치가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에너지 절감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 많이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렇다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그 상황이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해보고요. 네. 이 신성 SD 같은 경우에는 전도체 부스바, 모듈 케이스 이쪽을 생산을 하는데 이쪽이 굉장히 필요한 그런 부품과 소재에 대한 여건이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포드나 아니면 폭스바겐, 볼보 이런 주요 글로벌 완성차와 연결되어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다면 탄탄한 구조가 있는 그런 상황도 맞아요. 그리고 북미 시장에 대한 시장도 확대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네. 훨씬 더 유리하겠죠. 그렇지만은 신규 상장된 부분에서 급하게 매매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닐 것 네. 같아요. 그래서 저는 트레이딩적 부분을 얘기한 그런 상황이고요. 홍희진 파트너가 얘기한 것처럼 진짜 회사 괜찮은 그런 상황으로 네.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지금 좋다라고 하셨고 지금 신규 상장주에 대한 두 분의 의견이 약간 엇갈리는 그쵸. 것 같은데 홍희진 대표님 같은 경우는 이제 힘이 조금 더 있을 것이다. 네. 트레이딩 좀 가능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런 관점으로 오늘 들어가신 분들에게는 또 전략을 좀 세워드려야 될 것 같은데 어떤 전략을? 일단 지금 반도체 같은 경우는 IMT라는 종목이 최근에 신규 상장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IMT 같은 경우는 HBM 관련주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반등을 하니까 탄력 있는 움직임이 좀 나타났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도 신성 ST도 상당히 좀 중요한데 일단 분봉부터 한번 좀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오늘 일단 지수는 굉장히 좀 어려웠어요. 코스닥이 사실 3% 넘는 하락세를 좀 나타냈고 네. 그다음에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도 한 2% 가까운 좀 하락세를 좀 보이긴 했는데 중요한 건 오늘 아침에 만들어졌던 그러니까 9시 반에 만들어졌던 저점이 오후장 들어서 훼손되지 않았습니다. 그럼 이 얘기는 뭐냐면 아직은 탄력은 조금 살아있다. 이제 그런 의미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네.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시장이 한번 다시 올라왔을 때는 뭐 차트의 분석이 사실 이거는 오늘 상징주이기 때문에 뭐 되진 않아요. 근데 이제 오늘 고점이 47,000원짜리에서 45,000원 라인까지 어떤 기술적 반등은 저는 한번 시도가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네. 지지력은 33,000원, 그다음 목표치는 45,000원 부근 이렇게 좀 잡고 보시면 알겠습니다. 탄력은 좋지 않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드론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라크 내 미군 기지 드론 피습 소식이 전해지면서 지금 중동 확전 우려가 고조가 되고 있는데 참 이제 안타까운 소식이 지금 이어지고 있고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중동 지정학적 위기가 이제 방산업계에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라는 쪽으로도 이제 시장에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신학수 파트너님께 네. 먼저 들어볼까요? 일단은 무기 체제의 변화, 이 부분에 드론이라는 여건이 들어와서 저는 조금 안타깝습니다. 네. 실제적으로 이 드론은 산업용으로 써야죠. 그리고 그 도시망공 모빌리티나 이쪽으로 갔으면 좋겠는데 무기 체제로 쓴다라는 게 좀 안타깝긴 하지만 어쨌든 뭐 지금 필요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죠. 무기 체제의 변화는 벌써 진행 중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은 뭐 전면적인 전쟁에 대한 여건이 아니죠. 이 국지전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편리한 무기, 사용하기 유리한 거 그리고 확인되지 않고 몰래 숨어서 그러니까 사용할 수 있는 기기들 이런 쪽의 무기 체제가 굉장히 관심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판단이 듭니다. 여기에 글로벌 양극화 군비 경쟁은 계속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그 며칠 전에 그러니까 어젠가 뉴스에서 북한을 전적으로 지지한다 뭐 이런 식으로 러시아 쪽에서 얘기하는 거 보면은 결국은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부분은 계속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네. 듭니다. 그렇다면 어떤 무기 체계든 간에 적정 부분 방어력 그리고 공격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의 무기는 갖고 있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거기에 드론 관련되어 있는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무기 체제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네. 관련되어 있는 종목은 관심 있게 봐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참 안타깝고 이제 무서운 지금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 가운데서 이제 또 방산주를 보는 것도 어느 정도 좀 씁쓸한 좀 그런 마음이 듭니다. 하지만 이제 방산주들이 지금 또 상승을 하고 있으니까 이런 추세적인 흐름 형성이 이어질 수 있다라고 봐야 할지 그리고 저희가 뭐 어떤 기술력이라던가 어떤 무기에 좀 주목을 하면서 종목을 선별해야 할지 의견 한번 여쭤볼까요? 이번에 하마스가 이스라엘 공격할 때 일단 대량의 미사일이 좀 발사가 됐죠. 포탄이 이제 발사가 됐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지금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하마스 공격을 막기 위해서 아이언돔이라는 지금 현재 방공망 시스템 설치를 했죠. 근데 이제 중요한 부분들이 이번에 어느 정도 그것들이 좀 뚫렸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게 요격률은 90%가 넘어갔지만 그 량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다 막지 못했다라는 의견이 좀 많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우리나라로 조금 접목을 시켜보면 결국에는 북한 쪽에서 방사저표가 넘어왔을 때 이거를 우리가 또 다 막을 수 있겠느냐라는 이야기들이 요즘에 좀 많이 있죠.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저는 지금 LIG 넥슨 같은 어떤 미사일 관련주나 지금 방공망 업체들에 대한 관심이 좀 필요한 위치가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퍼스텍 그리고 제이시언 시스템에 대해서 두 분의 의견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두 분의 사인을 보니까 제이시언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두 분이 엇갈렸고 퍼스텍은 다 지금 스탑 사인이 나왔습니다. 자, 퍼스텍부터 한번 볼까요? 지금 뭐 반등세를 이어가고 있는데 여기서는 두 분이 다 경계감을 좀 보여주셨어요. 홍희진 파트너께 먼저 여쭤볼까요? 일단은 제가 스탑 사인을 드린 거는 지금 사실상 시장이 약간 이런 게 있어요. 풋 종목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지수가 올라갔을 때 수혜받는 업종이 있고 지수가 빠졌을 때 우려감 때문에 올라가는 게 있습니다. 사실 천연가스 관련주가 지금 천연가스 가격이 급등하고 있지 않거든요. 물론 유럽의 천연가스 가격이 올라오긴 했고 최근에 글로벌 천연가스 가격이 조금 빠지는 추세입니다. 유가도 지금 고점 대비는 약간 밀려 있는 상태죠. 근데 우리가 가스 관련주나 아니면 원유 관련주 특히 작은 종목들 같은 경우는 주가가 급등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전쟁 때문에 이게 더 확대되고 가격이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우려감이 반영된 결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드론 관련주도 그런 맥락에서 보면 시장이 조금 더 불안 심리가 나타났을 때는 오히려 이제 주가의 어떤 흐름이 좀 더 강세를 유지할 수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이게 과연
계속적인 어떤 연속성이 있을 거냐. 네.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아직까지는 조금 더 상승의 룸은 남아 있긴 하지만 변동성은 좀 커질 것 같아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그런 어떤 특징들을 우리가 반드시 좀 이해할 필요가 있지 않나. 다만 들어온 산업의 어떤 성장성은 여전히 좀 유효한 건 상당히 좀 긍정적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뭐 트레이딩으로 혹시 접근하신 분들에게는 어떤 전략을 주시겠어요? 홍의진 대표님. 일단은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지금 이걸 갖고 있느냐 아니면 내가 지금 갖고 있지 않느냐에 대한 문제가 좀 중요할 것 같은데요. 사실상 JCN 시스템 같은 경우는 오늘 상한가에 안착을 했기 때문에 네. 당연히 상한가 종목 같은 경우는 시간의 단위가에서 하락하는 모습이 나오지 않으면 다음날 추가적인 상승을 보이고 꺾이더라도 그 흐름이 나타나는 경우들이 좀 많이 있죠. 근데 이제 동사 같은 경우는 따라붙기에는 조금 저는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고요. 네. 오히려 전고점이 지금 넘어갈지에 대한 부분 봤을 때는 지수가 여기서 반등을 할 때는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좀 신경 쓰시면 될 것 같고 퍼스텍 같은 경우는 오늘도 윗꼬리가 상당히 좀 길었기 때문에 이 부분 좀 체크하셔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상한가로 이제 거래를 마친 JCN 시스템으로 바로 넘어가 볼까요? 근데 여기서 이제 홍의진 파트너께서 보통 상한가면은 더 힘이 강할 수 있다라고 하셨는데 스탑일 주셨고 신학수 파트너께서는 지금 고사인 주셨는데 신학수 파트너께 이 고사인 주신 이유와 가격적인 전략까지 한번 들어볼까요? 네, JCN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뭐 방산태계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으로 보는 뭐 여건도 있겠지만은요. 저는 드론 시장의 확장성 요 부분으로 보고 싶어요. 그래서 좀 더 좀 유리한 쪽, 좋은 쪽으로 좀 보고 싶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지정 확장 리스크에 의해서 드론 관련되어 있는 종목이 이슈를 받는다라고 한다면 호재는 맞습니다. 시장의 관심도가 집중되는 것도 맞고 그렇지만 드론 사업 자체적인 부분에서는 정말 큰 사업적 부분과 여건을 만들어내는 것은 도시망공 모빌리티의 확장성입니다. 이 도시망공 모빌리티에 대한 확장성에 JCN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드론에 대한 기술력이 굉장히 높은 것으로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네. 현재의 가격 대역에서는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여건이 있다. 물론 오늘 JCN 시스템이 상한가 들어가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네. 사기가 좀 힘들 수도 있습니다. 갖고 있는 사람들은 좀 더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여건을 보면서 투자하는 게 맞겠죠. 그래서 저는 JCN 시스템의 목표가를 한 7,000원 정도 두고 추적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내일 움직이는 그런 여건에서 상한가가 풀리고 아니면 가격적 부분이 등락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다고 막 쫓아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겠죠. 그래서 제 차트 잠깐 보여주시면은요. 가격적 부분에서 이 그 1년선 위에 움직이는 부분에서 만들어지는 것. 이게 제일 유리할 것 같은데요. 뭐 그 가격을 얘기를 한다라고 한다면 5,000원 정도? 5,000원 정도 선에서 움직이는 거니까 6,000원 부근에서 매매를 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네. 어쨌든 뭐 이슈에 대한 부분이고 추경 매수는 부담스러운 그런 네. 상황이니까 알겠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보유자의 입장에서 네. 보유자의 입장에서 7,000원까지 목표가를 보고 가는 게 유리하겠다라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수 대응으로 이제 고사인 주신 부분은 아니고 지금 갖고 계신 분들은 상한가로 마감을 했으니까 조금 더 그 이익을 극대화시켜보는 방향으로 전략을 주셨습니다. 자, 오늘 매도의 기술은 포스코홀딩스와 신성ST 그리고 퍼스텍 또 JCN 시스템까지 살펴드렸는데요. 이 종목들은 현재 주가와 모멘텀을 기준으로 포인트 제시를 해드리기 때문에 시장이 변화하면 전략도 변동 가능한 점 기억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주요 이슈와 모멘텀 팔로우하면서 여러분의 전략 체크해드리겠습니다. 장 마감 후 4시부터 6시까지 진행되는 시간의 투자리그, 시간의 거래 동향 만나보는 이 시각 시간의 단일가입니다. 정규장 마감 후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10분 단위로 시간의 단일가 거래가 이뤄지는데요. 시간의 주요 종목 등락률 실시간으로 생생하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 시각 시간의 단일가 코스피 상승률 상위부터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역시나 사우디 순방 관련주들이 상승률 상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경제 사절단 목록에 포함된 코오롱 글로벌 6% 강세 보이면서 12,000원 가까이 상승을 하고 있고요. 코오롱 글로벌 우선주도 4% 강세 보이면서 17,940원에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미 글로벌 오늘 장 막판 급등하면서 15% 정도 상승하면서 고점에서 마감을 했는데요. 경제 사절단 참가 기업으로 알려지면서 6% 가깝게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코스닥 상승률 상위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글로벌이 10% 강세 보이면서 상한가 영역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뒤를 이어서 시큐레터도 17,460원 선 터치하고 있는데요. 시큐레터와 데모 역시 경제 사절단 목록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시큐레터 9% 강세 보이고 있고요. 데모 오늘 20% 가깝게 상승을 했는데 시간에서 탄력적인 움직임 가져가고 있습니다. 8% 상승한 11,750원에 거래되고 있네요. 이번에는 코스피 하락률 상위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STX가 9% 넘게 하락하면서 하한가로 들어가 있습니다. 800억 원의 주주 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하면서 지금 하한가로 들어가 있고요. 오늘 해운주들의 강세 속에 STX 그린로지스도 4%대 동반 강세를 보였는데 현재 7% 밀리고 있고 또 오늘 좋은 모습 보였던 흥하해운도 소폭 하락하면서 1.7% 약세 보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코스닥 하락률 상위도 살펴볼까요? 네, 어제 100억 원의 자기사채 소각의 강세를 보였지만 오늘은 10% 급락세를 연출한 모비스 시간에서 추가적으로 더 하락하고 있습니다. 7% 하락한 5,85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주가 급등락을 반복하고 있는 전진바이오팜 오늘 13%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는데 시간에서 5% 가깝게 하락하면서 8,1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시각 시간의 단위가 살펴봤는데요. 시간의 단위가 매매는 오후 6시까지 10분 단위로 매매가 체결됩니다. 모멘텀과 거래량 등 꼼꼼히 살펴보시고 시간에서도 성투 전략 세워가시길 바랍니다. 시간의 단위가 거래 동향, 잠시 후 시간의 단위가 특징주를 통해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양하게 부각되는 이슈와 모멘텀 속에서 연속성 있는 재료로 우상향할 주인공 누가 될까요? 주도주로 떠오르게 될 종목을 미리 만나보는 라이징 스탁입니다. 자, 오늘 세 분이 가지고 오신 종목 화면으로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노훈민 파트너께서는 제주은행, 홍희진 파트너 풍산, 그리고 신학수 파트너 심택 가지고 오셨는데요. 노훈민 파트너의 라이징 스탁 제주은행부터 보겠습니다. 라이징 포인트 먼저 만나볼까요? 네, 불확실성 장세 경기 방어주 부각과 낙폭 과대 구간으로 가격 매력 발생을 포인트로 꼽았습니다. 네, 지금 경기 방어주 성격 그리고 낙폭 과대다. 지금 들어가기에 좀 매력적인 자리다인 것 같은데 스토리 좀 더 들어볼까요? 네, 일단 우리가 모두가 알고 있는 부분으로 이제 이스라엘 이제 팔레스타인 분쟁으로 이제 유가가 이제 급등을 하였습니다. 그러면은 이 단기적으로 유가 급등했었던 부분에서 1차적으로 이제 수혜를 받았던 부분이 이제 흥구석유라든지 혹은 이제 휴니드와 같은 이제 방산과 유가 관련 직접적인 종목이라면은 만약 이게 이란이랑 확전 혹은 이제 고유가 장세가 계속적으로 이어진다라면은 여기 부분에서 수혜를 받을 것이 어떤 부분인지를 주목을 해야 되는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고유가가 계속적으로 이어진다라는 것은 결국 이제 경기 긴축 기조 지속과 지금 앞으로 이제 유가가 이어진다면 당연히 물가의 상승으로 이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금리 인상의 압박으로도 이어나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이제 금리 인상 관련하여서 은행주가 지금 이제 불확실성한 장세에서 경기 방어하는 포인트로 주목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동안 많이 쉬다가 오늘 처음으로 상한가를 강하게 지금 보여줬는데 이번 주 들어서는 반등 시도가 조금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추가 상승 여력을 좀 어느 정도로 보시는 건지 지금 좀 접근을 해봐도 괜찮을까요? 일단 해당 관련주가 지금 이제 오늘 상한가를 간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단기적으로 지금 접근하시기는 좀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지만은 지금 이제 차트를 봐주시면은 현재 구간에서 이제 12,000원 밑으로는 충분히 그 매수할 수 있는 그런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목표가로는 15,000원까지도 바라볼 네. 수가 있는 거고 손절가는 7,500원으로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고점 부분이 15,000원 목표가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홍희진 파트너의 라이징 스탁 풍산 등장을 했네요. 라이징 포인트 먼저 짚어주시죠. 네, 라이징 포인트 방산 플러스 반도체 업황 기대감, 4분기 실적 기대감을 주목하자 이렇게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시장에서 가장 뜨거운 방산
기간과 또 앞으로가 기대되는 반도체를 한꺼번에 좀 가지고 있는 종목인데 어떤 성장 스토리 있을까요? 자, 우리가 이제 종목을 바라보실 때 그게 굉장히 좀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이 종목을 샀을 때 어떤 투자 전략으로 매수를 할 거냐, 매매를 할 거냐 굉장히 좀 중요한데 이걸 수급적으로 단기적인 어떤 트레이딩을 할 건지 아니면 위치가 좋으니까 여기서 조금 매직 관점에서 볼 건지 이 부분들이 굉장히 좀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지금은 글로벌 증시 자체가 어렵습니다. 경기도 악화될 가능성도 있는 위치고요. 근데 여기서 어느 정도 상황이 조금 더 좋아진다 아니면 하반 경기성이 좀 나타나게 되면 결국에는 우리가 꼭 필요한 어떤 소재들, 제품들, 그러니까 재화의 어떤 생산을 하는 기업들이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저는 구리 관련주는 항상 조금 필히 보셔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동사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신동 부분 사업부가 있고 그다음에 방산 사업부가 있는데 신동 사업부 같은 경우는 전체 매출의 한 70% 정도 좀 차지하고 있고 방산 같은 경우는 총알이나 포탄이죠. 최근에 우리나라 그 방산 업체들의 수출이 좀 잘 되고 있는데 그런 포탄들이 수출도 같이 좀 많이 좀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앞으로 어떤 전시 상황이나 이런 부분들이 확대됐을 때는 추가적인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구리 제품 같은 경우는 최근에 보시면 신재생이라든가 아니면 전기차라든지 아니면 반도체 소재단에서도 우리가 주목을 하셔야 될 부분이거든요. 왜냐하면 그 원재료로 쓰이는 것들이 구리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현재는 상당히 주가 흐름도 좀 부진하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저는 이 위치는 상당히 좀 주목하셔야 될 그런 상태가 아닌가 이제 그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3분기 실적은 좋지 않고 4분기 실적, 그다음에 내년에는 오히려 실적 개선과 방산에 대한 어떤 성장성이 좀 기대가 있는 만큼 네. 저는 지금 현재 사실 굉장히 좀 좋은 구간이 풍산의 자리가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지 이제 기관도 풍산을 눈여겨보는 것 같은데 굉장히 연속성 있는 매수 행보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매매 전략 들어볼까요? 자, 일단 풍산 같은 경우는 사실 오늘 종가부터 지금 조금 눌리는 자리, 왜냐하면 시장 상황을 좀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33,000원 라인까지는 좀 열어두시는 전략이 좀 중요할 것 같고요. 길게 보셨을 때는 사실상 지금 저는 이 종목은 너무 단기적인 대응을 하시기보다 길게 보실 분들은 월봉을 좀 주목을 하셔야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거든요. 근데 이제 현재 위치에서는 월봉도 중요하고 일봉도 중요한데 일봉의 지지 라인은 한 29,000원 라인 정도로 좀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현재는 왜냐하면 이 장기 이평선보다 조금 더 낮은 가격이거든요. 그다음에 지금 최근에 보시면 시장이 급락할 때 저점도 만들어졌던 구간이 32,000원짜리예요. 그래서 현재 29,000원에 대한 이탈이 없다라면 저는 목표치는 45,000원 부근까지도 좀 고려할 수 있지 않나 이제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다만 네. 범위를 범위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42,000원에서 45,000원 구간이 저항이 센 자리이기 때문에 목표치는 그 정도 좀 설정하면서 좀 보시자. 다만 단기적인 종목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장기적으로 1차적으로는 42,000원, 조금 더 봤을 때 45,000원까지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신학수 파트너의 종목 심텍 보겠습니다. 라이징 포인트 만나볼까요? 네, 일단은 뭐 심텍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죠. 메모리 업황, 턴어라운드 기대가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3분기 흑자 전환 전망 나와 있는 상황이고요. 4분기는 훨씬 더 좋다고 그러니까 포인트는 그 부분에서 체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뭐 반도체 테마가 또 가면은 심텍을 빼고 갈 수가 없는데 어떤 성장 스토리에 좀 기대어서 가볼까요? 일단 뭐 제일 중요한 것은 반도체가 올라오고 반도체에 대한 가격이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을 먼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동안 굉장히 어려웠었던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3분기, 4분기 이때의 반도체의 상승력 이 부분이 계속적으로 이슈로 대두되고 있고요. 삼성전자는 5월 달부터 감산을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감산에 대한 효과의 영향력이 연말 지금 들어올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DDR5 관련되어 있는 고사양 메모리 그리고 HBM 관련되어 있는 여건도 넘어가는 그런 상황이니까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그 반도체, 기판 뭐 이런 쪽을 대는 심텍 같은 경우에는 훨씬 더 유리하다라고 네. 볼 수 있습니다. 가격 전략은 어떻게 짜볼까요? 네, 심텍 저는 추세가 형성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추세에 대한 형성은 제 차트를 보여주시면 금방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가격은 요 안에 움직였었던 상황이고요. 1년선을 넘고 움직인 그런 여건입니다. 그래서 요 부분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그려놓는다라고 한다면 추세에 대한 형성은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요 네. 부분을 벗어나질 않아요. 벗어나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주가 자체적인 부분이 여기에 해당되는 상황이니까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4분기 실적은 훨씬 더 좋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4만 원도 넘어갈 수 있겠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목표가는 45,000원을 두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하단 부분에 가격 대역이 있어요. 조금씩 올라오곤 있지만 가격적 부분에서는 36,000원이 제 눈엔 보이거든요. 네. 그래서 36,000원, 45,000원.
그 상황에서 밴드 대역을 구성해서 추세적으로 매매를 하시는 게 맞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추세도 좋고 실적도 기대가 되고 업황까지 기대가 되는 심택 짚어주셨습니다. 자, 오늘은 노우미 파트너의 제주은행과 홍희진 파트너의 풍산, 신학수 파트너의 심택까지 함께했습니다. 내용 잘 참고를 해보시기를 바라고요. 함께해 주신 홍희진 와우넷 파트너, 신학수 와우넷 파트너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시간의 단일가 거래 속 특징주들을 따라가 보는 시간의 단일가 특징주 탑5입니다. 시간의 단일가 거래는 내일장까지 연결돼 움직이는 종목들이 많은데요. 함께 하시면서 매매 전략에 활용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럼 특징주 5위부터 바로 확인합니다. SY입니다. 사우디 순방 관련주뿐 아니라 우크라이나 재건주도 시간에서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샌드위치 패널 업체로 1% 강세로 마감을 했는데요. 시간에서는 더 탄력적인 모습으로 빨간불 켜고 있습니다. 4위는 한미글로벌입니다. 윤 대통령이 사우디와 카타르를 국빈 방문할 예정이란 소식에 관련주들 시간의 거래에서 들썩이고 있습니다. 한미글로벌은 장 막판 15% 급등하면서 고점에서 마감을 했는데요. 이번 순방에 함께하는 경제사절단 목록에 포함되면서 시간에서 강한 모습입니다. 5.9% 상승하고 있네요. 3위 확인합니다. 삼부토건인데요. 대표적인 우크라이나 재건주로 꼽히는 종목이죠. 시간에서 20만 주 가깝게 거래량 터지면서 4%대 상승률 보이고 있습니다. 2위는 시큐레터입니다. 최근 상장한 보안 관련주로 이번 사우디 순방에 경제사절단 참가 기업으로 알려지면서 굉장히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상한가 부근에 들어가 있네요. 1위는 데모입니다. 역시 사우디 순방 관련주가 1위를 차지했습니다. 오늘 20% 가깝게 급등하면서 마감했는데 역시 경제사절단 참가 기업임이 알려지면서 강한 힘 이어갑니다. 현재 8.4% 상승하면서 상한가 부근에 들어가 있습니다. 중동 경제사절단 참여로 시간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모멘텀의 연속성 어떻게 판단하실까요? 일단 단기적으로 시장 자체가 굉장히 악재가 쏟아지는 시장이기 때문에 지금 이와 같은 호재는 굉장히 매우 반가운 호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사절단이 방문하고 있는 이제 21일부터 25일까지 요 사이 기간까지는 이제 참가 기업들이 굉장히 트레이딩성 측면이 굉장히 이제 강하게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서 그 관련 참가 기업을 보유하시는 분들은 매도 기회가 될 수가 있을 것 같고, 또 새롭게 진입을 하시는 분들도 관련 그 사우디와 카타르 방문에서 어떠한 좋은 성과가 나올지 모르니까 그런 기대 심리가 조금 더 부각되는 그런 흐름으로 나타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시간의 단일가 특징주 2위 시큐레터도 보겠습니다. 보안 솔루션 전문 업체로 올해 8월 기술 특례로 상장한 업체입니다. 역시 중동 경제 사절단 참여 기업으로 알려지면서 시간에서 상한가로 들어가 있습니다. 주가를 연속성 있게 견인할 모멘텀으로 작용하게 될까요? 네, 특히 시큐레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규 상장된 지 얼마 되지 않은 부분에서 이제 고점 대비 거의 한 3분의 1 가까이 이제 단기적으로 이제 급락한 부분이기 때문에 해당 호재가 앞으로 모멘텀을 지속적으로 상승시킬, 그리고 주가를 좀 더 우상향시킬 수 있는 그런 좋은 재료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전체적으로 이와 같은 사절단 경제 방문단 이 참가가 지금의 떨어지고 있는 지수를 이제 브레이크를 걸 수 있는 모멘텀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약세장 속 굉장히 반가운 소식입니다. 4박 6일 동안 트레이딩이 활발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말씀이셨습니다. 이어서 오늘 장 특징주로 흥하해운 보겠습니다. 중동 지정학적 위기 구조로 해수부가 대체 항만 검토 방침을 밝히면서 어제 상한가 그리고 오늘도 15% 급등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추가 상승 여력이 좀 있다고 보실지 아니면 경계감을 가지고 봐야 할까요? 일단 제가 이 해운주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중국에서 얼마 전에 이제 경제 지표를 발표를 했는데 중국 경제 지표가 매우 긍정적인 부분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경제 지표가 긍정적으로 나온다라는 것은 증시 자체가, 세계 증시 자체가 조금씩 풀려 나간다라는 것을 의미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해운주가 수급을 받고 있는데, 이번에 투자자들이 이번 흥하 해운을 이제 찾은 이제 투자의 관심 포인트는 이스라엘 하마스 팔레스타인 분쟁 관련 쪽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 시장 자체가 안 좋으니까 이런 분쟁 같은 관련주가 되게 테마적인 성격으로 올랐지만은 전체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 조금 잦아들어
잦아 들어가는 그런 흐름으로 변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경계감을 가지고 지켜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원래 해운주는 중국 경제 지표와 큰 연관이 있는데 이번에 나온 슈팅은 테마적인 성격이기 때문에 이제는 좀 경계감을 갖고 보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이어서 오늘장 특징주로 유한양행도 살펴보겠습니다. 랭라자 병역요법 임상 결과 발표 후에 결과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면서 어제는 급락을 했고요. 오늘은 반등에 나서긴 했지만 아쉽게 약보합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향후 주가 방향 결정할 요인 어디에 있다고 보실까요? 일단 위치적으로 해당하는 종목이 거래량을 동반해서 급락한 부분은 굉장히 아쉽다라고 생각이 들고 특히 단기적으로 그 거래량 자체가 굉장히 좀 이평선을 깨고 떨어진 부분이기 때문에 단발적으로 기술적인 반등은 기대할 수 있지만은 추세적인 반등으로 이어지기까지는 현재 시장 자체 투심이 매우 얼어붙은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걸릴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만약에 매수가 되어서 물려 있으신 분들은 혹은 이제 추가 매수의 기회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단기적으로 들어가는 목적으로 하셨다면은 기술적인 반등이 나올 때 최대한 빠져나오시는 것이 좋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시간의 특징주와 오늘장 특징주 살펴봤습니다. 함께해 주신 노훈민 와운의 파트너는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아시아 증시와 유럽 시황 전해드립니다. 중국 증시가 올해 최저치를 경신했습니다. 경제 지표가 예상보단 양호했지만 중국 경제에 대한 의구심 때문으로 보입니다. 사계지수 계속해서 낙폭을 확대하며 1.7% 하락 마감했는데요. 현재 3,000선이 위태롭습니다. 장 초반 선방했던 선전지수 역시 1% 넘게 흘러넘었고요. 마감을 앞둔 항생지수 2% 넘게 밀리면서 가장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이 시각 현재 2.5% 하락하고 있습니다. 중화권 증시의 하락으로 원인으로는 치솟는 미국 국채 금리를 꼽을 수 있습니다.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가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2007년 이후 처음으로 4.9%선을 넘겼습니다. 미국의 소비 호조로 연준의 추가 긴축 위험이 커지면서 상승세를 보인 건데요. 이에 따라 투자 심리가 위축되면서 약세 압력이 확대된 걸로 분석됩니다. 이어서 유럽 시황도 함께 체크해 보시죠. 네, 현재 독일 닥스 지수 0.38% 하락하면서 개장했습니다. 이어서 프랑스 깍그 지수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깍그 지수 0.96% 약세 개장했습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 이마영이었습니다. 투데이 안경 코리아 마켓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